오늘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로 오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위해서 호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저도 2010년에 처음 퀸즐랜드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영어를 잘 못해서 좀 쪽팔렸던 경험이 좀 많은데, 근데 또 지금에 와서 다시 돌아보면은 그렇게 쪽팔릴 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이후로도 쪽팔린 경험이 좀 많았는데, 제가 지금도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업무를 할 때나 미팅을 할 때 아니면은 잡 인터뷰를 할 때에도 막힘없이 술술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근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하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죠. 솔직히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질렀던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겪었던 실수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인 쉐어 찾지 않기입니다. 컴포트 존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호주에 처음 오실 때 한국인 쉐어를 찾지 마세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이면은 이게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어를 사용을 하면서 편함을 한번 느낀 뇌는요, 계속 그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을 못한 뇌는 그냥 영어를 하면서 불편한 상황, 그래서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도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 레벨이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좀 약간 외국인들이랑 사는 게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쉐어하우스를 찾는 거예요. 플랫메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상대방 국적이나 나이, 그리고 회사 사람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성을 찾지 않기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효율성을 따지려면 영어 관용 표현 150 이런 거 찾아서 프린트한 다음에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외우는 거 괜찮아요. 그게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건 그냥 리딩이고 암기죠. 한국에 있을 때랑 호주에 있을 때랑 똑같아요. 내가 A라는 문장을 배웠다고 쳐보면은 A라는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내가 A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말하게 되는 B, C, D, E라는 예상되는 반응까지 다 외우실 거 아니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공부는 20살 넘어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브이로그나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실 때 괜찮다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거를 따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외우시거나 계속 써보시는 거죠. 그게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 약간 이 방법이 좀 가장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 부분을 많이 파보세요. 그리고 나의 관심사랑 좀 연관을 시키면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디스코 엘리시움이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나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약간 텍스트 많고 더빙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좀 더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정말 따라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계속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보면서 계속 따라하고 그 사람의 말투나 화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온 인터뷰를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몇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점은,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은 여성 배우를 찾으시고요, 남성분이시면은 남성 배우를 찾으세요. 영어 표현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같은 성별인 분에게 영어를 배워야 톤도 좀 멋지고 약간 좀 매력적인 보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드리는 팁입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방해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허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요, 5분, 10분, 20분 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시작이 어려우면 그마저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시작을 쉽게 하려면요, 그 전 공부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공부가 내가 약간 좀 좋지 않은 경험이 느껴졌다 라고 하면은 한 달, 두 달은 괜찮을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그게 6개월, 1년, 2년이 간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5분 영상을 보면서 난 한 문장만 배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한 문장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배웠던 문장들, 들었던 문장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계속 내가 들으면서 환기도 다시 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공부도 같이 되는데, 그 와중에 내가 가장 모르거나 아니면 와, 이 표현 진짜 좋다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으면은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찾지 마시고요, 좀 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포스터 가면 쓰지 않습니다. 임포스터란 단어가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채널에서 한번 다뤄졌던 내용이긴 한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의 임포스터라는 뭔 뜻이냐면, 다른 상대방에게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순간에 쪽팔림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절대 이러지 마세요. 나의 원래 실력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10개라는 문장을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은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문장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한 2문장, 3문장밖에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나머지 7문장은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완벽하게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문장은 내가 하면은 연습도 되고 도움도 많이 되지만은 이 7문장은 그냥 날려버리고요. 그냥 내가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그런 2문장, 3문장밖에 안 하게 됩니다. 1년, 2년 뒤면 달라질 것 같죠? 10년, 20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듣는 척을 하게 돼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한국어로 수업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네, 영어로 하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너무 안 들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요즘은 뭐 어플리케이션 중에 네이버 클로버라고 해서 말하는 거를 여기서 직접 그 딕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을 들어가신다거나 뭐 튜토리얼을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에 가서 오더를 하시거나 그래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안 들렸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켜놓고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대화 끝내고 나서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말을 했을 때 A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다시 딕테이션을 해보니까 B라는 내용도 있었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 두 개씩 배우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길러야 됩니다. 이게 한 번도 안 하면은 처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한 번 하다 보면은 2번 하게 되고요 3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서 천천히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티키타카가 돼야지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가 약간 영어 듣기 하는 것처럼 얘가 말하려는 게 뭐지? 아 A를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해야 될 건 뭐지? 아 B를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약간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100이 될 수 있는 게 한 50, 40으로도 막 떨어질 수 있어요. 퀄리티가. 부부싸움도 미리 싸움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영어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쪽팔림이나 이런 약간 영어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화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많으려면 처음에 많아야 돼요. 한 5년 있다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보다 처음 왔을 때 경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임포스터예요. 그 가면에 걸맞게 노력을 하시면 괜찮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나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갭을 내가 메꾸기 위해서 삶이 좀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처음 유학을 했을 때 제 자신에게 딱 하나만 알려주겠다 하면은 저는 임포스터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 호주 왔는데 2년, 3년 됐는데 뭐 영어 잘하는 게 그게 정상이겠어요? 잘한다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아무쪼록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